자, 사례사는 일단 돈에서 눈에 띄죠. 20조 원. 아이고,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자,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게 또 눈에 띄어요, 그죠? 24세. 여기 대표님이 실제로는 그 19세 때 창업을 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편 사실 이거 뭐 어쩌면 대단한 기술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개 사진하고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요거를 AI가 구분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얘기가 요거잖아요. 개와 고양이 라벨링 한다는 거. 어쩌면 이제 그런 식의 업체로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점점 고도화됐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뭐 위성 사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의 라벨링 전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메타의 식구가 됐죠. 자, 여기를 인수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AI 모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AI 인재를 확보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메타의 마크 주크버그가 여기 대표님을 영입하고 싶었나 봐. 어쩌면은 그 돈이 20조 원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저 바닥에서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한편 좀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뭐 아시겠지만 마크 주크버그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좀 지르는 편이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또 누가 계십니까? 손정희 회장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회사에 잘 인수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인수자가 어떤 성향이지 않은 것도 매우 중요하죠. 만약 이런 사람 만나면은 아마 저분들은 되게 마음 먹으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공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 알고 넘어가실 거는 이제 첫 번째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0조 원 좋다 이거지.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의결권 없는 49%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니 100%를 사고도 남을 만한 돈 아니냐 이거지.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어쩌면 그죠? 스케일 AI는 팔 마음이 없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구글이나 빅테크가 다 고객사였거든. 굳이 메타에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협상 과정에서 더 나은 딜을 한 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제 요겁니다. 요번 게 하나 더 알고 넘어가시면 용어가 아키화이어라는 게 있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인재를 보고 영입을 한 겁니다. 아주 과거에 네이버가 첫눈을 인수할 때, 그때 첫눈에 있는 어떤 개발팀들을 인수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매력적인 또 천재급의 CEO나 그런 이제 임직원들을 이제 영입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인사이트는 요거겠죠. 이제 그러면 첫 번째는 20조가 일단 큰 돈입니다. 왜 저렇게 큰 딜을 했을까? 타이밍이 맞았죠. 그러니까 메타가 자신들의 어떤 라마라는 모델이 있는데 너무나 이제 오픈 AI나 뭐 다른 곳이 잘하다 보니까 밀리는 거야. 보강해야 되겠어.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거는 돈 아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막 돈을 지르는 시점에 여기가 이제 잘 기회 만난 것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뭐 바이어가 됐든지 여러분 고객사 중에서 좀 이렇게 뭔가 기업 확장을 하려는 곳이 혹시 없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타이밍 괜찮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핵심 인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 회사의 뭐 대표님들, 그러니까 대표님들, 뭐 임직원들, 뭐 그런 분들이 천재급이냐? 사실 스스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인재들로 모아놓게 되면은 이런 식의 아키하이어의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했고, 사실은 그죠? 이란 전쟁이 안 났으면 지금 주가가 아주 재밌을 건데, 저도 그 좋을 때 못 타가지고 바로 이란 전쟁 직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좀 속상한 입장인데, 자, 아무튼 여기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건 뭐였냐 그거였어요. 또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현대 정의선 회장이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서 그 옵티머스로 넘어가는 그걸 보고 따라간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에 혹시 그런가? 라고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실제 옵티머스를 발표한 게 2020년 하반기쯤 되는데 발표한 게 그 전이었어요. 21년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정의선 회장이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한 게 아니고 이미 자동차에서 향후 미래가 로봇이다라고 보시고 먼저 한 거죠. 나름 앞서간 그런 선구자인 거죠. 또 그 이제 어떤 결실이 지금 주가에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보다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은 아실 거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업종에서 좀 잘하는 기업들, 대기업들 중에서 좀 이런 식의 좀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곳이 없나. 좀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잘 팔리는 그 시점, 지금 이미 뉴스 나오지만 전기차에서도 거의 글로벌 1등이에요, 현대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앞서가려고 이제 로봇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이렇게 뭔가 앞서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만큼 현재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런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그 베이스 포리포처럼, 그죠? 바이브 코딩에서 웹사이트 빌더를 만드는 그런 길목에 가 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업종, 여러분들의 서비스 제품들을 이러한 트렌드에 한번 올려놔 보시고, 우리가 우리는 이 골목에 있구나, 우리는 좋은 기회가 오겠어, 또는 아니라고 하면은 이걸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한번 내부 사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례 여섯 번째는 아마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큰 기업입니다. 이제 구인 사이트인데, 참고로 이제 아주 오래전에 여기 이제 M&A 했습니다. 저희 이제 아는 지인이죠. M&A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지분을 남길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지분을, 그죠? 100% 넘기고 돈을 막 다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인수하는 분들은 약간 찜찜하죠. 왜냐면은 그 내가 인수했다 하더라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보통은 그 피인수 기업의 대표님들이나 보통 몇 년 근무하라고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분을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고민이 되겠죠? 지분을 남길까 말까. 이 사례는 지분을 남긴 것이 잘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당시에 그때 한 10% 남기고 매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몇백억짜리니까 이제 10%를 빼고, 그러니까 아마 그 10%가 몇십억 됐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결론은 M&A 하면서 그 10%가 몇백억이 됐습니다. 그 사이 10배 넘게 늘어난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망하는 기업도 워낙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 당시에 뭐 받고 말 거,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이제 매각하는 기회가 왔을 때 상대방 기업이 성장성이 높다, 여긴 잘 될 것 같다,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러면은 뭐 한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례 7번째. 네. 이 사례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하나 IPO를 이제 올리는데 이제 성공시켰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여기뿐 아니라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뭐 로보티즈부터 뭐 레인보우 많은 로봇 대기업들이 재무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시총은 뭐 7조, 5조가 넘어요. 근데 매출액이 1,000억도 안 돼. 좀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워낙 지금 붐이 분 거죠. 트렌드가 온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M&A를 많이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이 이제 대신 또 엉뚱한 거 하면 안 되니까 로봇 분야로 매출액이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인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좀 해드렸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매출액이 있는 매출액.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지금 상태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좀 나와, 영업이익은 좀 작아, 어쩌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뭐 매출액을 좀 많이 가고 싶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 여러분 회사가 매출액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하면은 또 이런 어떤 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아주 금액이 매력적이진 않죠. 뭐 아까 말한 뭐 몇 조나 몇 천억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재무제표가 뭐 좋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딜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네,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지금 이제 제가 투자한 기업이고 지금 이제 ING 중입니다. ING 중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제가 최근 사례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진행 중이니까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인수하려는 기업이 M&A로 여러 차례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랑 딜을 하는데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썼죠. 이제 참고로 이제 이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제 M&A 업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셀 사이드 팔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바이 사이드 이제 팔려는 사람이니까 바이 사이드, 셀 사이드가 있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는 좀 이제 팔려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제 바이어, 살려는 분은 M&A로 많이 회사를 키웠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나름 준비를 많이 해서 만났는데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그 사는 쪽에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더라고.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M&A를 많이 해서 키워온 기업이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연구를 해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뭐 치부가 있거나 잘하는 게 있거나 많은 걸 알 거라는 그런 걸 좀 예상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 질문이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된다. 뭐 그런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제안이 나름 합리적입니다. 나름 합리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드리고 싶은 의견 중에 하나는, 이제 M&A로 성장해온 기업들을 뭐 일부러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딜이 오더라도 한번 잘 얘기하는 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보면 M&A로 큰 기업들 별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투자한 이 기업이 제가 A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근데 A 사업이 솔직히 잘 안 돼.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B라는 사업이 지금 잘 돼요. 이게 뭐 100억 넘게 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또 중요한 평가를 받았냐. 사실 이 기업도 A를 보고 이제 인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A는 지금 돈이 안 돼. 근데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야, B에서 네가 돈 많이 번다며. 나 그거 인정.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A 사업에 집중해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분산하지 말고 집중해라. 근데 때에 따라서는 크게 뭐 주력 사업 부담이 안 되면은 그런 뭐 B나 C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운 좋게도 또 B나 C가 잘 된 거야. 나중에 뭐라고 평가받았냐? 어쨌든 어떤 분야 있죠. 어떤 분야라도 1등 한다면 인정한다. 네, 그런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하나의 사업에 집중해서 올인하라는 말도 많이 들어왔지만, 다시 말하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뭐 B나 C 사업도 하고, 또 그게 잘 되면은 이런 또 좋은 일 생길 수 있다.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